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보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판 구조론을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익혀볼까 합니다. 판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하세요? 그냥 판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암석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석권은요, 그죠?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거를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깊이는 100km입니다. 보통 친구들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각자 외워요. 각자 외워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잘 그렸죠? 자, 보면요. 대륙 있고 해양이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 조금 두껍고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많이 얇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뭐가 더 커요? 그죠? 해양이 더 크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 지각이 만났을 때는 필시 뭐가 가라앉아요? 그죠. 해양 지각이 가라앉습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을 때에 얘네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얘네 밑에 뭐가 있어요? 그죠. 100km까지 암석권, 판입니다. 그럼 얘네가 움직이려면 얘네가 직접 뚜벅뚜벅 걸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지각 이 대륙 지각, 해양 지각 아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죠? 이 밑에 부분은 전부 멘틀이에요. 멘틀 중에서도 그죠? 위쪽에 있는 멘틀이라 해서 상부 멘틀입니다. 근데 이 상부 멘틀 중에서도 뭐예요? 일부분, 연약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는 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똥이 어때요? 그죠? 약간 움직이기도 하죠. 뭔가 누르면 잘 들어갈 것 같고 고체지만 딱딱하지 않고 뭔가 조금 물렁물렁하고 움직일 것 같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질감을 가진 게 뭐냐면 이 멘틀렛의 연약권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움직이면서 그 위에 있는 판들이 둥둥 떠다니면 얘네의 움직임에 따라서 둥둥 떠다니면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판 경계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 어제 했었던 그 판 경계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판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발산형, 수렴형,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보면은 판 구조론에서 판의 경계, 얘네가 생기기 위한 어떤 움직임의 원동력을 뭐라고 배웠었죠? 그죠? 보통 보면은 이 원동력을 뭐라고 배우냐면, 네, 원동력을 멘틀 대류라고 배워요. 멘틀 대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자, 멘틀 대류, 아까 그 그림 밑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멘틀 대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들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그죠? 똥이 있죠? 뭐예요? 연약권입니다. 자, 연약권이 자, 일단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과 하강하는 구간이 있다고 할 때, 자, 상승하니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네, 좌우로 퍼지죠. 왜 상승할까요? 멘틀 왜 상승해요? 그죠? 뜨거우니까 상승을 하죠. 일단 원인 모르게 일단 열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주변보다 뜨거워서 상승을 하고 얘네가 퍼져나가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판들은 어떻게 돼요? 그죠? 딸려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새로운 땅이 생기게 되죠. 왜냐면 벌어지니까. 자, 그럼 반면에 멘틀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 하강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모자라니까 주변에서 끌어당겨 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는 판들은 서로 모여지면서 결국에는 네, 충돌을 하겠죠. 수렴형 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판 경계를 형성하는 그 판의 원동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멘틀 대류. 사실 예전에는 이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멘틀 대류 외에 그러니까 멘틀 대류만으로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터무니없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뭘 이제 얘기를 했냐면 판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각 근처에
지각 근처에 있는 이 판들의 움직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 판과의 상호작용 때문이다라는 관점도 나오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구 개정 교육과정만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1호 개정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새롭게 나온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나올 여지가 많겠죠. 자,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도 얘기를 해줄 거고요. 영어로도 한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 벌어지는 구간에서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뭐가 있어요? 밀어내는 힘. 네, 그죠? 해령 밀기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리치 푸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구에서 보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네, 해구 당기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슬랩 풀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멘틀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지각이 서로 미끄러지는 힘이에요. 뭐예요? 네, 슬라이드 다운. 미끄러지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영어는 굳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까지 전부 판의 경계, 판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멘틀 대류와 그다음에 판의 어떤 상호작용인 해령 밀기, 해구 당기기, 그다음에 판이 미끄러지는 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판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경계들이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다음에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생성하는 어떤 지형들을 살펴보자면요. 발산형은 일단 대표적으로 해령과 그다음에 열곡대가 생성이 되죠. 해령과 열곡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개를 가장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해령은 해양지각 내에서 생성되는 거고요. 열곡대는 대륙지각 내에서 판이 막 벌어지면서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열곡대가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령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해령과 열곡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이 서로 멀어지는 이런 당기는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처음 이렇게 학습하는 친구들 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그죠? 지진이 발생하고 난 후에 결과물로 무슨 단층이 만들어질까요? 네, 정단층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 혹은 이후에 그런 지질 구조에 학습할 어떤 단원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이 해령과 열곡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발산형 경계의 어떤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죠? 그죠?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지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네,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요. 네,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다. 왜 그럴까요? 자,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판이 멀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거, 자, 여기서 멘틀이 올라와야 되죠. 멘틀 물질이 올라옵니다.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살짝 부분, 용융, 그 다음에 분별 작용을 거치면서 현무암질로 탈바꿈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단층 하나 해주고요. 자, 그래서 보면 발산형 경계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요. 자, 수렴형 경계가 조금 많습니다. 자, 수렴형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륙과 대륙지각이 충돌할 때. 그 다음에, 네, 대륙과 해양지각이 충돌할 때. 그 다음에요, 네, 해양과 해양지각이 충돌할 때입니다. 자, 요거부터 보죠. 자, 대륙과 해양지각이 충돌할 때,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뭐가 더 밀도가 커요? 얘가 더 크죠. 해양지각이 더 큽니다. 그러면 밀도가 큰 애는 떠요, 가라앉아요. 그죠? 가라앉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지각이 만나게 되면 무조건 해양지각이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밑으로 섭입을 한다라는 표현이 섭입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 섭입하는 그 공간, 구멍 있죠? 바다의 구멍, 해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밀도 차에 의해서 섭입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해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요. 네,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뭐가 돼요? 네, 탈수작용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발생을 하고 생기면서 네, 하나의 어떤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화산을 뭐라고 할까요? 네, 대륙 화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호상열도 아닌가요? 네, 호상열도 안에 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호상열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컨티넨탈 볼케닉 아크, 네, 대륙 화산호입니다. 자, 호상열도 안에 대륙 화산호와 호상열도가 같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륙 화산호. 이것도 호상열도처럼 그 해구를 따라서 이렇게 뽕뽕뽕 이렇게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대륙 화산호가 형성이 되고요. 자, 대륙 화산호가 있다는 거는 네, 그렇죠. 화산이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진은요. 네, 지진은 얕은 곳, 그 다음에 중간 깊이,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 지진이 다 일어납니다. 자,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이 있고요. 자, 대륙 지각이 있고 이렇게 해양 지각이 일어나요. 해양 지각이 이렇게 섭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네, 땅과 땅이 만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어디가 해구예요? 네, 해구는 어디다? 네, 여기죠. 여기가 해구입니다. 자, 그러면 해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어떻게 되죠? X친 부분이 진원이죠. 진원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면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화산이 일어났으니까 자, 마그마 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를 봐야겠죠. 자, 생성되는 마그마 뭐가 있습니까? 자,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것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요. 자, 먼저 일단 안산암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무암질과 그 다음에 대륙지각의 이 화강암질의 암석이 마그마가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안산암질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대륙지각 밑에 훨씬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간혹 유문암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꼭 정형적인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무작정 외우시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해양과 해양지가 한번 봅시다. 얘도 결국에 밀도 차에 의해서 섭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륙과 해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양이 가라앉았지만 해양과 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라앉을까요? 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무거운 친구가 둘 중에 무거운 친구가 가라앉게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 대륙 화산호가 아니라 호상열도가 형성이 됩니다. 호상열도. 자, 우리 원의 호 있죠? 이 모양으로 이렇게 열을 지어서 섬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호상열도가 있다는 게 결국 네,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지진은요? 네, 얕은 곳, 중간 깊이, 그 다음에 깊은 곳 전부 다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륙지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륙과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에 서로 만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네, 히말라야가 있죠. 히말라야가 있습니다. 대륙과 대륙에 만나게 되면 뭐가 가라앉을까요? 얘네는 다 가벼워서요. 잘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밀고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습곡 산맥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겠죠. 네, 지진은 보통 천발과 중발 지진들이 보통 많이 일어나고요. 간혹 신발 지진도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원이 300km 이내에서 지진들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요. 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화산활동은요? 네, 화산활동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화산활동, 그러니까 마그마가 형성되기까지 어떤 깊이가 있는데 그 깊이까지 얘네가 못 내려가요. 그래서 자, 수렴형 경계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존형 경계 한번 보죠. 보존형 경계는 말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경계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느 경우에 소멸이 안 될까요? 자, 얘는 벌어지고요. 얘는 부딪히고요. 얘는 네,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는 생성이나 소멸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 뭐냐면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입니다. 자, 변환단층을 조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변하지 않는 어떤 단층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볼게요. 자, 해령과 해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해령과 해령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어떤 우리 지구는 구우기 때문에 똑같이 속도로 벌어져도 위도 차이, 그 다음에 구우기 때문에 얘네가 살짝 어긋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부분,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요 부분.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얘는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 부분은 항상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땅이 여러분들 살을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가운데 부분이 아프죠? 네, 이 부분에 단층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변환 단층이에요. 야, 변환 단층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확장이 되고 얘가 확장이 되더라도 이 길이는 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비슷한 것 중에 비슷하진 않지만요.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해서 이 길이가 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경계들을 봤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선생님, 열점이란 게 있지 않아요? 자, 열점. 영어로는 핫스팟이죠? 대표적으로 네, 하와이가 있습니다. 하와이는 발산형 경계도 아니고요. 수렴형 경계도 아니고 보존형 경계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뭔가요? 판 구조론으로는 그리고 이 멘틀 대류 얘네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네, 이게 바로 판 구조론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 구조론의 어떤 뭐가 나오냐면요. 보완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다음 시간에 배울 플룸 구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판의 어떤 생성 경계와 그 다음에 경계들을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플룸 구조론을 보게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